있는 설립 배경, 그리고 운영 목적, 우리가 창출하는 이익은 전부 농촌에 환원이 돼서 그걸 농민들에게 돌려드리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행복을 채우는 금융, 농협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엄지혜 아나운서.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그러면 이 사회적 공헌 활동이랑 관련이 있는 분이 나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관료 출신 CEO로 소신 있는 뚜렷한 행보를 선보이며 재조명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취임 1주년 만에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NH농협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금융지주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후딱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1년이었다 생각을 네. 합니다. 금융의 기본인 건전성이랄까 시너지라든가 이런 효과를 높은 일에도 주력을 했지만 역시 금융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고객들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를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신뢰를?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금융이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은 금융이 존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뭐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만은 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고객들의 신뢰의 훼손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IT 분야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분명한 그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투자를 했습니다. 네. 또한 앞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협금융이 고객들의 바로 옆에서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생긴 지 이제 2년 정도 된 거죠.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농협이랑 농협금융지주 이름은 다른데 어떤 일을 다르게 하는 건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농협금융지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농협금융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라는 조직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농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촌, 농민, 의 그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이 농협에서 100% 출자를 해서 만든 것이 농협금융지주입니다. 이 농협금융이 갖는 특징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 100% 국내 자본만으로 출자된 회사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이 결국 농민이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에서 농협은행은 1등 사회공헌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3년 연속 지금 1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농협금융지주는 10개 계열사를 가지고서 그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즉 은행, 증권, 보험 모든 영역의 금융회사가 있는데 이 금융회사 간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들이 수요로 하는 융복합금융 이것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지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뭐 편견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회적 공헌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 공헌 활동을 하시는 것과 금융회사는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농협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이 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다양한 경쟁력이 있고 네. 저희
경쟁력을 아마 소개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주 우수한 인력 자원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자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융사업 옆에는 경제사업, 축산사업 이런 농협의 본질적인 또 그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가 어울려져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는 그 계열사 내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가장 균형 있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영역의 금융회사 간에 이 융합, 복합을 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물론 뭐 경쟁자들이 퍼뜨린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농협은 뱅크 DNA가 없기 때문에 민간 상업은행하고 경쟁할 때 힘에 붙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을 보자면 우리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시킨 것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오랜 동안 경쟁을 해왔던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전 야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경쟁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을 더 많이 갖춰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농협 금융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들어서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팔거나 펀드를 팔거나 하는 것이 1등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쟁력들이 하나하나 이제 시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만은 잘 지켜봐 주시면 농협금융의 종사자들이 야, 이건 정말 달라졌구나. 정말 경쟁력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대개 이제 사람들 농협이 일종의 뭐 공기업이다는 그런 오해, 뭐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좀 파이팅이 아직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저희도 잘 그리고 또 겸허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사업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이익이 우리가 창출하는 이익은 네. 전부 농촌의 환원이 돼서 그리고 결국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마땅히 갖춰야 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우리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 금융회사들하고 더 열심히 경쟁해야 되겠다라는 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농협금융을 더 빠르게 더 그리고 경쟁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농협은 금융사업 외에도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 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유망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는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왜- 들어보는 예. 학설이 있는 건가요? 뭐 학설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게 맞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 즉 2차 산업, 네. 그리고 유통, 3차 산업. 3차 산업. 네. 이 1차, 2차, 3차를 더하면 6차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즉 농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생산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가공할 것인가, 네.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짧은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네. 그 유통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잘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이 농협이 하는 일입니다. 즉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생산, 가공, 유통 이 모든 영역을
뒷받침하는 것이 농협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는 저희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설립된 것이 안성물류센터입니다. 네. 이 안성물류센터에서는 생산자에게서는 8% 기존의 유통 방식에 비해서 8% 더 비싼 값으로 사들여서 소비자에게는 6%싼 값으로 공급하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의 전반적인 기능은 금융뿐만 아니라 농협의 경제사업, 축산사업 이런 모든 기능은 결국 우리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 그리고 소비자들,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정말 값싸고 질 좋은 그런 농산물의 공급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속해 있는 농협금융지주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금융적으로 잘 뒷받침을 하고 또한 수익을 내서 그걸 네. 농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네. 하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사업을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봉사활동도 다니신다면서요? 예. 당연히 사회적 공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금융회사의 수장이고 또 네. 설립 목적 자체가 농촌 농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약 한 2만 2천 명을 저희가 무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이제 유학을 오면은 머물 수 있는 기숙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것은 장학 사업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 한 5만 4천 명 정도, 한 400억의 그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농협금융이 가지고 있는 설립 배경 그리고 운영 목적 이것이 결국 농촌 농민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설립 목적에 비추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농협 금융지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을 갖지 않을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 임종룡 회장의 일상을 좀 쫓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25일 농협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과 그 임직원들은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요양 중인 수원 보훈 요양원을 방문한 건데요. 마음을 잊지 않고 작은아마 작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방문에 이어서 올해도 잊지 않고 수원 보훈 요양원을 찾은 농협금융봉사단. 이번 사회공헌 활동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담긴 신명나는 국악공연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임종룡 회장의 얼굴에도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는데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6.25 전쟁의 참상과 의미를 올바로 알고 전쟁 당시에 어려웠던 생활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보기 위해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과 짝을 지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이 주먹밥 하나가 그 당시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6.25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주먹밥 만들기에 동참했는데요. 임종룡 회장과 함께 정성으로 빚어낸 주먹밥. 다행히도 어르신들 입맛에 딱 맞았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먹밥을 함께 만들어 먹는 일이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봉사단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 행사는 예. 어떻게 마련하게 되신 거예요?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그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다니시면서 매사 보람되고 기분이 좋으시겠지만요.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얘기해 주세요. 매번 우리 공헌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저희가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할 때 그 뿌듯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임종룡 회장.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것은 6.25 참전 용사에게 수여됐던 호국 영웅 기장증이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쭉 군생활 하셨었습니다. 예. 임종룡 회장은 이분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감사해야 함을 알기에 오랜 세월을 꿋꿋하게 걸어온 어르신의 발 마사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더 세게 해드릴까요? 네,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안에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회사 안에서도 진정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늘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저희들을 경영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밖에 나오셔도 봉사활동 중에도 늘 솔선하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존경심을 느끼고 또 회사에 대한 로얄티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해온 임종룡 회장. 그를 주축으로 농협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농협금융봉사단 전체를 지금 끌고 계시는 단장님이시잖아요.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원래 농협은 가장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쭉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농협금융이 지주체제로 바뀌면서 농협금융 전체를 하나의 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조직화했고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농협금융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혹은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이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은 뭐 어느 부분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일들 그리고 그 노인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함과 그 위안을 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더욱 주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모셔서 말씀을 나누니까 뭐 1년 남짓했는데 뼛속까지 농협인처럼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농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까? 농협인이 되면 네. 모든 공감대, 즉 우리가 뭔가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공감대 이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자부심 대단하시고 네. 뭐 한 번 농협은 영원한 농협맨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실장 그 장관을 역임하셔서 정말 갑 중에 갑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막상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실만합니까? 아무래도 정부 조직과 금융회사의 조직은 다르겠지요. 네. 그리고 기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일은 그 자세나 열정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경쟁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네. 따라서 그 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자기가 한 일이 수치화돼서 실적으로 나온다는 네. 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리더로서 그리고 CEO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근본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힘이 바로 회장님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요. 네. 이쯤에서 이거를 좀 안 묻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1년 동안 회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저희 지주가 출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금융지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즉 대주주인 농협과 중간인 금융지주와 또 마지막 단계인 계열 금융기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냐 네. 하는 문제를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그것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융회사는 가장 기본이 건전성입니다. 맞습니다. 건전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 제가 그 전체 계열의 리스크 관리 회의를 매달 한 번씩 전 계열사가 모여서 직접 주재를 해서 직접 부실 채권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채권이 나가는 것이 우리 대출이 나가는 것이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력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한 1년여 하니까 이제는 나름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인식도 확립이 됐고 그리고 많은 시스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세 번째는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이겠죠.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투자증권 계열을 저희가 인수한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인수한 회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계열에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시너지를 일으키게끔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또 앞으로 남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1년간 뭐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셨어야 됐겠어요. 네, 뭐 밤잠을 줄였다고 하면은 하기보다는 아무튼 많은 달라진 환경에 네.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랜 공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는 민간의 영역으로 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내 의식이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 혹은 내 행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 그리고 농촌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 실제 또 조합장을 비롯한 우리 농협의 식구들한테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보람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신 것만으로도 뭐 느껴지지만요. 사실 일상도 쫓아가 봤지만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이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화한 리더십, 또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해주시는 만큼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는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제가 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역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공감대를 갖게 하는 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비록 처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서로 활발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농협 직원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아가는 과정, 이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단 모아지면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저력이 있었습니다.
자,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키워드가 이제 창조 경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왕 오랫동안 이제 경제 관료로 이루어졌고, 자, 창조 경제에 필요한 리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창조 경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에다가 우리가 상상력, 창의력, 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을 더해서 혁신을 이루고 혹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상상력,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통과 그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 조직의 리더들이 이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관찰력, 즉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런 예지력뿐만 아니라 자 A라는 부분과 B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또 혹은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통합의 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실패가 있게 됩니다. 그 실패를 바로바로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즉 회복, 그 탄력성이라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링컨 대통령이 자기 평생에 27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10번의 선거에서 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회복 능력,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것이 갖춰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우리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질 때 우리가 창조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 그런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 금융시장의 여건은 세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 안타깝다라는 시선이 좀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경제인연합회가요,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60점대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뭐 평가라는 것이 뭐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 즉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금융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점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점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금융산업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엄지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금융의 창의성이랄까, 이런 것이 좀 더 발휘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이라는 것이 워낙 국민 경제, 또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워낙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남의 자산을 가지고 대신 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제 완화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파급된 영향을 잘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장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금융 인력을 어떻게 우수하게 우리가 시간이 걸리도록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금융회사가 많은 투자도 해야 하고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객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즉 고객의 신뢰 없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객의 신뢰가 없으면 영업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고객의 신뢰를 차근차근히 쌓아나가도록 노력하는 일, 이게 결국 우리가 금융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그 금융업에서 네.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네. 가능하시라고 봅니까? 금융산업의 삼성전자. 예.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금융산업 자체가 수익성이 네.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아직 많습니다. 일천하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된 테크닉 그리고 아주 그 고객의 수요에 맞춘 금융 상품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신뢰의 문제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이것이 국내적이건 대외적이건 네. 이것이 과연 두텁게 쌓여 있느냐 삼성전자의 휴대폰처럼 고객들이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관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산업이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고객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그리고 활발히 좀 더 창의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나간다면 저는 한국에도 금융에 삼성전자가 나오고 또 한국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나올 날 그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인생 철학이나 삶의 모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용 말고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네. 국궁진력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청나라 때 강희제가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 철학으로서 사용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뜻은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은 즉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인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야 뭐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것이겠죠. 따라서 저희 직원들과 저와 국궁진력의 자세로 농협, NH농협금융을 한번 우리 금융산업에서 우뚝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인생 철학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요. 오늘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 시간이 짧았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한테는 길었습니다. 혹시라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최근 들어서 여러 언론이나 혹은 많은 학자분들이 금융지주회사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네. 하는 맞습니다. 것에 대한 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이나 또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대형화 또는 글로벌화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계 30대 은행 그룹 중에서 24개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계열에 있는 10개의 계열사가 한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 기지의 역할, 또 이 계열사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 또 갈수록 고객들이 이제 하나의 금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융복합 형태의 금융을 많이 고객들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한 융복합 금융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런 역할이 금융지주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에 맞추어서 그 역할과 또 구실을 또 충분히 잘 해나가겠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농촌 농빈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 국민과 농업인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착한 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과 농민들 그리고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